자, 이번 주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죠. 여기 이제 이번 주 초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1월 5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이란의 원유 제재가 시작됐다. 누가? 미국이 이란을 향한 유가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인 원유에 대한 제재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니까 이제 곧 시작을 하겠죠. 우리나라는 시간이 반대니까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맞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란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지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런 이슈가 좀 있었고,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또 오늘 시장에 또 긍정적인 혹은 반항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잠시 후에도 알아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우리나라 장중에는 특별한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밤부터 미국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상하원 의원들을 뽑게 되는, 얼마나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지 하게 되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장중 중간 선거의 출구 조사와 함께 개표 상황들이 장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2016년도 11월 달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게 얼마나 난리인지 또 그 악몽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로 볼게요. 이번 주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11월 8일 목요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FOMC에서는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를 생전 안 보시던 분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 쓰고 계시는 거 보면은 금리란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있고, 금요일 날에는 금리 결정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후반부에는 아직 날짜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이 되는 것이 이번 주 목금이나 주말 중에 있을 북미 고위급 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뭐가 하나만 좀 삐끗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죠? 미국에서 기침하면은 한국은 감기 걸린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저 이벤트들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은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상황일 경우에는 이번 주 우리나라 증시 혹은 다음 주 코스피 2000포인트도 안전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주식을 샀어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 합쳐보니까 약간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사신 분이 계신다면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의 이벤트 월요일 날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은 지나갔지만 그래도 오늘의 복귀는 한번 좀 해야겠죠. 장중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려갔었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까지 하락을 했다가 막판에는 그래도 많이 올려가지고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중국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중국이 이제 특히 중국의 시진핑이 발언하기로는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뭐 하고 있죠?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무역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견제하는,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위안화, 환율에 대한 그런 평가 절상이라는 작업들을 통해서 위안화 가치를 미국이 요구를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금 변동시키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 나라의 그 어떤 환율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무역업체들의 무역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워낙에 난리를 치기 때문에 보통은 그 어떤 환율에 이제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절상이나 절하 같은 과정들을 계속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는 평가 절상에 대한 압력들을 넣기도 했었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한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어쨌든 중국에서의 저런 작업들을 통해서 장중에 반등이 되었고, 중국 증시도 1% 이상 조정을 받았다가 종가는 0.4%대에서 문제없이 평이한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약간 관망세가 좀 짙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있을 그 미국의 중간 선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날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만 지금 순매수를 한 데다가 그죠? 순매수를 7천억 정도 했다는 거는 지난주에 시장이 바닥에 나왔을 때 양일간 1조 4천억을 팔았는데 거기에 한 절반 정도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바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시장의 바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 대박스쿨 방송 시청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는 이번 주에 지금 세 가지 이슈 중에 끝난 게 하나도 없어요. 중간선거, 금리, 북미 고위급 회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밀려도 우리나라 증시는 감기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내일 안에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내일장에 이제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내일부터예요. 오늘은 어쨌든 끝났어요. 어쨌든 오늘은 좋든 나쁘든 끝났기 때문에 내일의 증시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 자,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제 대박스쿨 강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내일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화요일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미국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이 중간 선거라는 이벤트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거에도 우리가 저 중간 선거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그 TV 이렇게 틀면은 중간 선거에 대해서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어떤 게 좀 필요할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제가 요약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중간 선거 관련된 주식을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그때 샀으면은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계셨을 거고 오히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간 선거 이후에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번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내일 화요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우리 그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날 우리나라 증시 완전 많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었을 때도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증시가 하락할 것을 대비한 현금화 전략 역시도 지금은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 해야 된다고요? 내일. 중간 선거 일어나서 주가 무너지면은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일 일부 현금화 전략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자면 이제 미국의 언론들을 제가 종합을 좀 해봤어요. 우리나라 언론보다 미국이 조금 더 현장의 분위기에 가까우니까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던 어떤 그 의회를 구성하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의 경우에는 공화당 쪽, 현재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 쪽이 우세할 것이다 라고 이제 약간 엇갈린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역대 미국의 중간 선거의 결과들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최초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이제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이전에 3명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인데 항상 그 중간쯤 됐을 때 중간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과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서로 막 엇갈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한 번씩 하고 가는데요. 이제 위쪽부터는 보시면은 94년도죠. 94년도, 그러니까 93년도에 클린턴이 당선이 되고 나서 94년도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중간 선거를 가졌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연임을 했기 때문에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전부 다 연임에 성공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임기,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기가 아니라 두 번째 임기 때의 중간 선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첫 정권을 잡고 나서 임기 1기 때 중간 선거는 사람들이 투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실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중간 선거가 변수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클린턴이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이었는데 첫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하원 역시도 공화당이 차지하는 완전 이제 반전이 이루어졌었죠. 완전히 이제 선거에 패배한 거죠. 저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임기였던 98년도 같은 경우는 상하원이 전부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또 반대 역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뭐 특이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이 있었죠. 굉장히 큰 게이트가 있었지만 98년도에 미국 증시는 또 굉장한 또 경기 호황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것들이 다 상쇄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압승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02년도 공화당 출신이었는데 첫 임기 때 보통 이 중간 선거는 패배하기 마련인데 저 때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전부 다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얻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9.11 테러라는 어떤 미국의 국민들을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완전 반전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차지하게 됐죠. 그리고 지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역시도 여기서부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2010년도에 오바마 당선되고 나서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했으나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2기 때는 임기 말 레임덕 때문에 그랬을까요? 2기 때는 완전히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 기세를 몰아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거의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쪽 당이 몰아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 둘 다 한쪽으로 다 쏠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시장 예측은 반반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이 내용들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 요거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9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미국 증시 중에서 S&P 500 지수고요. 오른쪽에 나온 수치는 코스피 지수예요. 지금까지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었던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는요. 94년도를 제외하고 항상 올라갔어요. 특히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27%, 22% 계속 올라가고 물론 상승폭은 점점 줄어들어요. 좀 줄어들고 있지만 한쪽 당이 몰아서 됐다고 하더라도 왜 요즘에 언론 보시면은 뭐 공화당이 압승하면 증시가 올라가고 민주당이 되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제가 S&P 500 지수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민주당이 압승해도 올라갔고요. 공화당이 압승해도 올라갔어요. 확인되셨죠? 1년 동안의 증시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역시도 어떤 당이 집권하는 거와는 크게 상관없이 중간선거 이후로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1년 뒤 11월까지의 증시를 보게 되면은 항상 올라갔었어요. 특히 98년도에는 미국 증시가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국내 증시는 지수만으로 놓고 봤을 때 100% 이상 올라가면서 굉장한 호황기를 보냈었죠. 단 중간선거 당일에는 약간의 조정은 있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지난 세 번의 중간선거를 보면서 선거 당일날과 다음날과 그 다음날에 제가 흐름을 분석을 해봤어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당이 중간선거에 성공하느냐와는 별개로 2014년도에는 선거 전날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따지면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선거 전날 국내 증시는 하락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미국에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은 두 번째인데 미국장은 상승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찾아보세요. 중간선거 당일날 어떻게 움직였는지.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도 그랬었는데 10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선거가 있기 전날에 상승을 했고요. 미국장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장도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날 보합을 줬지만 그 다음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달랐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에 있어서는 중간선거 이후에는 항상 증시는 올라갔다. 그래서 저는 내일장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증시가 밀리더라도 오히려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까지는 세 번 다 전부 다 올라갔다는 부분들 통계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간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만한 부분들은 뭐 어떤 당이 되느냐라는 것도 물론 관심사는 맞긴 하지만은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그런 반복되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동요할 만한 부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장이 내일 빠져도 괜찮다. 그동안 제가 드렸던 장기적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수요일 날이 되면은 미국의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출구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출구조사 하죠? 이렇게 투표하고 나갈 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뉴스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막 속보가 막 빵빵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중에 우리나라 뉴스를 봐야 되는데 저도 수요일 날에는 장중에는 미국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뉴스 보면서 실시간 속보 뜨는 거 보면서 참 이게 남의 나라 정치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어요.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장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아까 시장 예측 뭐라 그랬죠?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인데 만약에 이게 다르게 나올 경우 아니면 한쪽으로 몰표가 나올 경우에는 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 증시 엄청 빠지고 기억하시죠? 그 당시도 코스닥이 아마 5% 빠졌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요. 중간선거 관련주를 제가 산다면은 화요일에 사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요일 날에 바로 단기적으로 단타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량주를 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량주 오히려 증시가 변동성을 보여서 요동을 칠 때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목요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간선거는 이 정도로 일단 짧게 보도록 하고요. 자, 목요일이 되면은 우리 이제 금리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난리지만 사실 미국도 난리예요. 그래서 FOMC 회의에서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일단 목요일장에서는 중간선거에 대한 그 여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동결시킨다고 하면은 시장의 예상이랑 맞는 거고요. 미국이 12월 달에 올린다고 했으니까 11월 달에 쉬어가겠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결이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예상을 깨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는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시장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료화만 한번 볼까요? 미국의 금리와 한국의 금리가 그동안에 이제 역전됐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00년도하고 2006년도 한 번씩 그런 적이 있었고 그전에는 항상 이제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지 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항상 역사적으로 금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뒤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금리 역전 현상들이 많이 좀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 금리가 역전이 됐었고 2019년도까지는 금리 역전의 그런 영향력 안에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금리 때문에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이게 길어지면은 2019년도까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의 흐름들을 잡아드렸었는데 다음 주 후반부 한번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죠.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래서 이제 목요일이 지나가고 금요일이 되게 되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미국의 금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영향이 미칠 거고요. 역시 뭐 월화수목 우리가 힘들게 요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면은 금요일 날에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시장은 오히려 좀 혼조세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주말 일정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어떻게 될지 잘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 지금 이제 날짜나 내용에 대해서는 예측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더 어떤 뭐 회담의 본질적인 부분들로 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현재 우리 정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 관련된 부분들 빨리 해소가 돼서 국내 증시도 좀 시원스럽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말 사이에 있을 혹은 주 후반부에 있을 고위급 회담에 따라서 다음 주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의 방향성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주 동안의 일정들을 좀 정리해봤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들고 가지 마시고요. 내일은 늦더라도 종목들이 좀 상태가 좀 이상하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꼭 점검을 한번 하신 다음에 그 종목들 정리할 것들은 일부 정리하셔서 오히려 현금화하신 다음에 하락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을 이번 변동성이 나오는 중간선거나 금리 결정이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를 제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요. 잠시 후 제가 종목 진단 시간에 여러분들 문자 전화 받고 있으니까 하단에 나오고 있는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가시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수혜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